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기 인천에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KTX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일찍 승용차를 타고 한 4시간 운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고, 특히 인천에도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만 인천 바다는 여기 포항 바다 같이 이게 파랗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이 날씨만큼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도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제가 딱 외치면 마지막 부분만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 규명하라, 그러면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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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명하라. 우리는 불법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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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중, 친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라! 척결하라, 척결하라, 척결하라.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수호한다, 수호한다, 수호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그냥 좋은 시간을 다 보내면서 5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2년 반 만에 계엄을 내렸어요. 계엄을 내렸는데, 계엄을 내린 이유가,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부정선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오롯이 그 하나의 가치만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한 저마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가? 대통령께서 정말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것인가? 2년 반 동안에는 저희들 마음이 조급했었거든요. 아니,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 그게 우리들이 싸워온 모토였어요. 마지막 그 겨울, 추운 겨울, 발가락이 다 얼어붙는 그런 추위 속에서도 우리가 외쳤습니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야 되고, 부정선거가 있으면 정권이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이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전략 전술을 바꿔서 그런 모토를 사용했습니다. 부르짖었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2년 반 동안은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건 당연하죠. 서운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부정선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난 좌파에서요,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니까 이거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야,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모여서요, 야, 부정선거 척결하라,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함께 풀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들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에 연루된 적도 없고 부정선거에 기댄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런 집회와 시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는 평검사였는데 검사가 나와서 사진이 찍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정선거?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4번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텐데요. 그분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저는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연수구을
선거가 잘못됐다, 부정선거니까 선거가 무효가 돼야 한다 하는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저의 대표 변호사가 석동현 변호사였어요.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입니다. 다들 똑똑한 사람이죠. 이 대표 변호사가 10명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10명의 변호사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 윤영진 변호사, 현성삼 변호사, 이런 분들 계셔요. 권호영 변호사, 이런 분들 대표로 있다가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창이라고 하니 지금 검찰총장이니까 한번 가서 얘기를 좀 건네봐라, 이거 수사 좀 해달라고 해라. 갔습니다. 가서 부정선거가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사건을 좀 수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아이, 그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이라서 내가 좀 부담이 돼.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이 된다고 해서 부담이 된다고 했지만 대법관들이 잘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부정선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분이 검찰총장 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검찰총장에서 쫓겨나고 다음에 거기서 나온 다음에 이 그 당을 선택을 하려고 국힘당에, 당시 미래통합당인가요? 그 미래통합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준석을 만납니다. 이준석이 당시에 대표였거든요. 근데 그 대표를 만나서 대바람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 부정선거 문제 심각합니다. 제가 검찰총장일 때 이 부정선거 문제를 수사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준석의 입을 통해서, 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 제 귀로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준석이 얘기하기는 톤이 그런 게 아니었고, 민경욱이 인천지검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때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인천지검의 아이들,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검찰과 수사관들을 보내서 확 뒤집어 버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검찰총장으로서 부정선거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한번 수사해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세 번째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그분이 국힘당에 들어와서 입당해서 국힘당의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됐습니다. 후보가 됐는데 의정부 쪽에 가서 이 유세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4.15 때문에 사전투표에 관심이 많고 부정선거 걱정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들이 잘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면서 이제 박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에서도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조금 이따 또 나오겠군요. 자, 그렇게 대선을 거치고 나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제 지난해 10월이 되나요? 국정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선관위의 서버의 관리가 엉망이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8번이나 해킹을 했다.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하기 전에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가서 독대를 합니다.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제 선거도 이상했습니다. 아니 대선에서 나는 한 10% 이상 이겨야 되는데 0.73% 25만 표 26만 표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좌파에서 뭐라고 하느냐,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그러면 대통령 자신의 선거도 부정선거였느냐, 그러면 자신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 또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은 이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두 후보 간의 차이는 10%가 넘게 났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10% 넘게 지고 있었던 걸 10% 넘게 이기고 있는 것으로 완전히 뒤집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한 1% 이기는 것으로 조정을 해놨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하늘의 뜻입니다. 사전투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당일 투표에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0.73% 1% 차이도 안 되는 차이로 간신히 당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이재명 잘 아시죠? 얼마나 악착 같은 인간인지도 아시죠? 자, 여러분 그런데 선거 마지막 날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는 그날 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재명이 개표도 끝나기 전에 나왔어요. 밤에. 그 다음에 저 졌어요. 미안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이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랬을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하잖아요. 결과가 0.73% 26만 표 차이로 졌는데 전국에서 무효표가 몇 표가 나왔느냐? 놀라지 마세요. 전국의 무효표가 30만 표입니다. 30만 표가 나왔는데 자기는 26만 표 차이로 졌는데 평소에 이재명 같으면 야! 이거 부정선거야! 야! 재검표해! 이랬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나와서 밤에 제가 졌어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이랬습니다. 아주 쿨한 척.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요. 끝까지 기다려요. 26만 표로 아슬아슬하게 졌다고 해요. 전국에 있는 무효표가 30만 표라고 해요. 그러면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재검표하라!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재검표를 외칩니다. 그러면 재검표를 해요. 그럼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네들의 부정선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검표란 얘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한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전날 벌써 졌다. 아무리 까봐도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괜히 재검표했다가는 이 우리들의 표를 조작한 것이 다 나타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결단이 선 겁니다. 그런 걸 봐도 알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너무나 심각한 망국의 병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이 계엄을 선포한 훌륭한 뜻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이분 우리가 석방시켜 드려야 되겠죠? 예, 우리 부정선거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구호 외칩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반대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여기 나오셨겠지만 혹시 이분 중에 한두 분은 부정선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생각한 부정선거의 증거는 뭘까요?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손을 들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과 다른 이유는 선거가 이상해요. 그러면 바로 재검표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상 우리 헌법 질서가 수립된 이후에 이 재검표가 몇 차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재검표를 하면 재검표의 결과와 당초에 발표한 결과와의 차이가 놀랍게도 한 표 아니면 3표 차이였습니다. 한 표는 문학진 의원, 나중에 의원이 됐죠. 문학진 후보가 자기가 3표 차이로 져가지고 재검표를 했더니 한 표만 달라졌어요. 그래서 2표 차이가 됐어요. 다음에 문병호 후보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26표 차이로 졌어요. 그래서 재검표를 신청했어요. 다시 세봤더니 3표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6표가 23표 차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집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인데 여러분 제가 했던 인천 연수구의 재검표의 결과로는 표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279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회장 선거를 하다가 이상해요. 그래서 재검표를 해. 다시 한번 세해봐요. 다시 한번 세해봤는데 표 차이가 279표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뒤집어집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선거도 다시 해야 돼요. 오스트리아라는 훌륭한 동구 유럽의 국가가 있는데 뭐 괴테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곳이죠. 거기에서는 단 4표가 이 우편 투표였는데 우편 투표 봉지에 뒤에 날개 부분에 붙이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표 넉 장이 이게 떨어졌어요. 열려 있었어요. 그 넉 장을 갖고 야 이러면 돼? 이러니까 안 되지 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재검표를 하니까 부정투표 이상한 투표들이 쏟아져가지고 결국은 279표가 뒤집어졌는데 그걸 아무 일이 없다고 못 본 척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에 아무것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죠. 이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투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 표, 3표만 바뀌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죠. 완벽하지 못한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79표가 바뀌었다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표를 무더기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증거를 보면 선거가 잘못됐으니 재검표를 해야 한다, 아니 재투표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그 중에 하나 나온 것이 이 일장기 투표용지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는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의 인이라고 써있는 예쁜 이 도장이 찍혀있을 자리에 빨갛게 그냥 뭉개진 빨간 인주 자국만 있는, 그래서 일장기에 있는 가운데 동그라미 같이 생긴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그 투표용지가 나오니까 선관위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원래 옛날에는 인주를 찍었는데 인주 없이도 계속 찍으면 10,000번도 찍을 수 있는 만년도장, 만년필처럼 빨간 잉크가 새 나와서 계속 찍으면 되는데 모르고 관리인이 모르고 그거를 인주에다가 이렇게 찍으면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만년도장을 쓴 다음에는 인주가 없어요. 없는 인주를 어디서 찍어요? 그리고 이게 한두 장이 나온 게 아니고 1000장이 나왔습니다. 1000장이 14만 중에 1000장이 아니고 그날 투표한 사람 1974명 중에 1000장이 빨갛게 된 이상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상한 걸 알아보면 되느냐? 거기 도장 찍은 사람은 부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인을 불렀어요. 관리인 불러서 대법원에서 선서를 시킵니다. 거짓을 말할 경우 위증에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맹세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도장 찍은 사람인데 나는 그런 도장 찍은 사람이 없다. 찍은 적이 없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찍었어야 되는데 1000장이 나왔는데 나는 그런 걸 찍은 적이 없다. 두 번째, 내가 찍지 않을 때 선거 사무원이 찍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찍었으면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가 없었다.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다. 세 번째, 내가 12시간 동안 그 좁은 교실에서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다녔는데 1974장 중에 1000장이 일장기 투표용지였다면 내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네 번째,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상한 게 나오면 1000장을 그런 걸 줬다면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와서 어이 당신 뭐 하는 거야 공무원이 똑바로 해 이거 바꿔줘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것이고 항의를 했을 것이고 그런 항의를 받으면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한 명도 그런 항의를 한 적이 없다. 이상하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한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 일장기 투표용지에 사진을 찍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여러 번. 한 번 그리고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고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전면 광고 내는데 990만 원이에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그거를 몇 차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나온 재검표할 때 나온 투표용지인데 이런 일장기 투표용지 이런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셨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흉측하기 때문에 이건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다면, 여기다 투표를 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10억 원. 10억 원을 드리겠다고 벌써 5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나왔나요? 안 나왔죠. 10억 원 나왔으면 나오셔도 곤란했겠네, 내가 돈이 없어서. 근데 안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런 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그런 투표용지는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누가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재검표를 위해서. 재검표 할 때만. 왜냐면 그냥 자기네들이 발표한 숫자가 너무나 안 맞는 숫자거든.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이거 하려면 재검표를 안 하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거를 계속 미뤄둔데도 정말로 하게 되니까 다 치우고 만들어가지고 오는 과정에 이런 불량 제품이 생긴 것이 천장의 일장기 투표용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장기 투표용지, 화살표 투표용지, 시뻘건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 배춧잎 투표용지, 이 밑이 시퍼렇게 되어 있고, 좌우가 틀린 투표용지, 이게 완전히 찢겨 있고, 다음에 붙은 투표용지 하나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2장, 석 장이 막 붙어 있고, 본드로 붙어 있고, 배가 붙어 있고, 위가 붙어 있고, 그런 엄청난 투표용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가짜 용지가 하나만 있어도 어떻다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재투표가 되는 거죠. 재선거가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런 물증들이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수의 법칙은 이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 집단, 그 전체에서 뽑은 일부가 충분히 크다면 그 표본 집단의 성격은 전체 모집단의 성격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같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조금 뽑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하얀 바둑알 5,000개, 다음에 까만 바둑알 5,000개에서 10,000개를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한두 개 뽑으면 까만 것만 나올 수 있습니다. 100개를 뽑아도 100개 전부 다 까만 것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그러나 3,000개 이상을 뽑게 되면, 그게 숫자가 충분히 커지면 결국은 반반 50대 50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표본 집단이 나오면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 집단의 성격과 같아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 전체 여기 포항에서도 어디 뭐 시장 선거를 하잖아요. 시장 선거를 하면 사전 투표를 한 사람, 당일 투표를 한 사람, 사전 투표도 사전 관내 투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비율이 비슷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맞아왔던 인간이 개발을 한 수학적 공리라고 합니다. 수학적 법칙이에요. 그런데 지난 선거 문재인이 당선된 이후에는 항상 사전투표, 또 비슷하거나 같아야 돼. 비슷해야 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여기 김정재 의원 당선됐죠? 김정재 의원은 나는 저 사전투표에서 이겼을 거예요.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거는 김정재 의원이 이 받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이 득표율을 비교한다면 이긴 사람도 사전투표에서 항상 불리했습니다. 그런 원칙이에요. 자, 그게 이상한 현상으로 잠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에 49개의 선거구에서 항상 다 똑같았습니다. 49명이 전부 다 국힘당 사람들은 사전투표에서 불리했습니다. 이거는 이상하거든. 어떤 사람은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해야 되는데 49명이 전부 다 불리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는 그 사람들 49개 말고 이렇게 동별로 쪼개 보면은 전체 동이 425개 동이 있습니다. 425개 동을 봤더니 425개 동에서 모두 단 한 곳에 예외도 없이 425개 동에서 똑같이 사전투표에서는 모두 민주당 후보가 유리했습니다. 경기도에는 599개 동이 있는데 똑같아요. 자, 이거는 숫자로 알 수 있는 통계적 증거입니다. 아까 물증이 있었지만, 물증도 중요하지만 물증은 막 바꿔놓잖아요. 바꿔놓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지금 있는 이 숫자는 앞으로 천년 만년 10만 년도 갑니다.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박혀있는 숫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을. 여러분, 그리고
이 대법원이라는 곳은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가 부정이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단이 뭐냐 하면 그 방법, 그 통로가 뭐냐 하면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매우 공정해야 돼요. 공정한데 이 공정성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공정하게 돼야 되는 것이 이제 공정을 벗어나면 이제 안 되니까 이 성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추를 속이면 안 된다. 추를 속이면 안 된다. 저울이 발라야 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부정선거 이 추를 고치는 일을 했고, 자, 지금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들 저희가 이 통계적 증거와 이 저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대법원은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6개월 안에 180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225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임기가 4년인데 이 재판 한번 잘못하다 보면 10년도 가거든요. 그 10년 뒤에 사실은 민경욱이 국회의원이었어요. 해도 소용이 없죠. 임기가 4년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딱 6개월 안에 180일 이내에 이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일 이내인데 제가 얼마 만에 했냐? 227개월 만에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기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어긴 거예요. 자, 이 어긴 게 왜 어겼을까요? 이 카르텔, 대법원, 검찰, 경찰,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카르텔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아니,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개월 만에 해야 되는 것을 27개월 만에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실은 억울했겠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정의의 실현을 방해한 것, 이런 것이 이 부정선거의 증거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거 민경욱 자연인 혼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를 수사를 시키면 될 텐데, 아무리 수사를 시켜봐도 그 선관위의 위원장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판사이기 때문에 이 서버를 압수하겠다, 서버 압수를 위한 이 영장을 청구를 해도 영장을 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검찰이니까 역학관계를 잘 알고 있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거들입니다. 정황적 증거, 대법원에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것, 다음에 물증, 이 배춧잎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화살표 투표용지 등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절대로 투표하지 않았을 것들이 개표할 때도 나오지 않았고 재검표할 때만 나타났다는 이 물증, 다음에 통계적인 것들,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에 민주당 사람들이 받은 사전투표를 전부 다 합하고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받은 투표 수를 전부 다 합쳤더니 어떻게 36대 63, 36대 63, 36대 63이 나옵니까? 69대 36, 36대 63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것 외에도 부정선거가 확실하는 증거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KBS 9시 뉴스 앵커를 했던 사람입니다. 뉴스만 하고 올바른 이야기만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청와대 워싱턴 특파원도 다녀왔고,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당 대변인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니, 다음에 제가 기자할 때도 이 특종 기자였어요. 방송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1년에 한 사람, 한 명에게만 주는, 이 방송 전체에서 각 이렇게 나눠서 주는 그런 회의에서, 이제 제가 해놨던 시간 받은 게 다 됐기 때문에 그건 마칩니다. 그런 방송 대상이라는 상을
제가 2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자, 제가 부정선거를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 또라이가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또라이라고 합시다. 제가 미국에 가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정선거를 몰랐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뭐 얘기를 듣다 말라 왜 이랬겠죠. 그러나 11월 5일날 제가 9월달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11월 5일날 자기가 부정선거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4년을 절치부심하고 와신 상담 끝에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다 대고 외치는 게 뭡니까? 부정선거 획책하는 세력이 있으면 안 되고 미국도 지난 4년 전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트럼프도 또라이라고.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황교안 대표님을 설득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부정선거만 잡던 사람입니다.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했고 국무총리를 했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국무총리를 했고 다음에 이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입니다. 권한대행자가 붙었지만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난 3년 반 동안 저랑 함께 부정선거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황교안도 또라이래요. 자, 여러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다, 많은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은 한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닐 때도 보시면 알 텐데 이렇게 정보라는 것은 휘발유와 같아요. 그래서 위로 자꾸 갑니다. 아래를 자꾸 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위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목숨을 걸고 다음에 대통령직을 걸고 지금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시 뉴스 앵커 미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외친다면 그 부정선거가 허튼 말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 바닷물 짭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 소금의 양은 3.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짜요. 그러면서 플랑크톤부터 고래까지 저 물에서 다 삽니다. 저 바닷물 속에선 물이 썩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3.5%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정치 이론 중에도 전 국민의 3.5%가 길거리에 나와서 정권 퇴진을 외치면 상당 기간 동안 정권 퇴진을 외치면 그 정권이 항상 무너지더라 하는 경험칙에 의한 정치학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의 3.5%는 175만 명입니다. 지금 매주 광화문,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구미, 울산, 인천 이곳 포함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3.5% 175만 명에 이를 때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탄핵 반대, 부정선거 척결을 외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더 힘을 내서 싸웁시다.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어서 싸우느냐?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이냐? 더 큰 증거는 없느냐?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굳건히 이 대지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전부 다 어깨를 겹고 부정선거 있으면 안 된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 종중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 라고 소리칠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의 결의를 다지도록 합시다. 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라. 규명하라. 우리는 불법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중 친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라.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우리들이 싸우는 많은 좋은 가치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성훈
대표가 계십니다. 지난 백신은 20대 청년들이 코로나에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어린이들에게도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 백신의 피해로 많은 우리 이성우 대표의 사랑하는 딸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 제가 당을 만들 때도 백신 피해와 관련한 진상 규명을 거기다 집어넣었었는데 이 백신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